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률과 통계 맡은 박재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인트로를 굉장히 열심히 찍었는데 영상을 업로드를 하려고 보니까 갑자기 인트로가 어디로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 진짜 인트로 열심히 찍었는데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아이패드를 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도치 않게 여러분들을 비대면 수업처럼 찾아뵙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몇 가지 해프닝이 있었긴 있었지만 여러분 수학1, 수학2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적분이나 기하 선택하신 분들은 번지수를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재생 목록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과목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지금 인트로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건 본격적으로 문제를 다루기 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것들이 좀 있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얘기를 해볼 건 여사건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확률과 통계 공부하시면서 한 번쯤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서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사건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특정 경우의 수를 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경우의 수를 구한다 라고 하는 게 여사건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적어도 한 학생은 안경을 끼고 있다 라고 하는 명세가 있으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모든 학생이 안경을 끼지 않은 경우의 수, 그러니까 아무도 안경을 안 낀 경우의 수를 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여사건 자체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받아들이시지는 않는데 여사건과 관련돼서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주 틀리는 내용이 있어서 그걸 한번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확률과 통계든 뭐 어떤 과목이든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푸시다 보면 이런 것들을 많이 다뤄보게 되셨을 거예요. 가, 나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조건이 있고 모두 다 만족한다라고 하는 문제들을 종종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나 조건이 여사건을 이용해서 풀기 적절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나가 틀린 경우의 수를 이렇게 뺍니다. 이렇게 좀 옮겨 놓을게요. 네, 이렇게 전체 경우에서 나가 틀린 경우의 수를 빼놓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실 여러분 전체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건 가가 맞건 틀리건 나가 맞건 틀리건 이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가 틀린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가가 맞건 틀리건 나만 틀린 요거를 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가조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풀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사건 문제를 풀 때 실수하게 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런 거를 저희가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시하려고 하는 건 표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입니다. 표를 이용해서 푼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가조건과 나조건이 있을 때 가, 오, 가, x, 나, 오, 나, x 이런 식으로 표를 그려줍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경우의 수가 가와 나를 모두 만족시키는 이 경우의 수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를 빼기 위해서 아니죠. 여기 전체를 먼저 경우의 수를 구해보고 여기를 구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뺀다거나 그리고 또 여기를 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1번에서 2번이랑 3번을 빼게 되면 우리가 구하려는 경우의 수가 정확하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표를 그려서 풀게 되면 저희가 조금 더 수월하게 가나 조건으로 되어 있는 확률과 통계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부터는 스튜디오에서 뵙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3번 문제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4명의 학생 A, B, C, D에게 같은 종류의 사인펜 14개를 준다 라고 돼 있죠.
같은 종류라고 하는 건 어떤 종류냐라는 건 상관이 없는 거고요. 학생들이 각각 몇 개를 받는지 이것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두 번째로 다음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남김없이라고 하는 건 펜 14개를 전부 다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13개만 나눠준다든지 이런 경우는 배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밑에를 봤는데 조건이 3개나 있어요. 가조건, 나조건, 다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걸로는 표를 그리려고 하는데 근데 여기는 조건이 3개니까 조금 쉽지가 않겠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8개로 그냥 늘려서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늘려서 그린다라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위쪽을 하나씩 읽어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좀 설계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각 학생은 1개 이상의 사인펜을 받는다 라는 게 가조건이고요. 나조건, 각 학생이 받는 사인펜의 수는 9 이하이다. 이게 나조건이 되겠고, 다조건은 적어도 한 학생은 짝수개의 사인펜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은 가부터 보면 1개 이상의 사인펜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못 받는 학생이 없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못 받는 학생이 있는 경우의 수를 전체에서 빼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마 가조건에 대한 내용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나조건으로 가보면 각 학생이 받는 사인펜의 개수는 9 이하이다. 이건 10개 이상 받는 학생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학생들 중에서 10개 이상 받는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10개 이상 받는 학생이 있는 경우의 수를 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다조건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 학생은 짝수개의 사인펜을 받는다. 그러니까 전부 다 홀수는 아니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볼 거냐? 우선 첫 번째로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표에서 어떤 영역을 구해볼 거냐, 이걸 먼저 정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 이렇게 가조건에만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바로 구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그 중에서도 나조건이 아닌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가조건이 맞고 나조건도 맞는데 다조건은 아닌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경우의 수, 가조건이 만족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A, B, C, D에게 같은 종류의 사인펜 14개를 나눠준다라고 했으니까 A, B, C, D 학생이 받는 사인펜의 개수를 그냥 A, B, C, D 그대로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이게 14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각 학생이 1개 이상의 사인펜을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A는 A' 플러스 1, B는 B'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게 되면 각 학생이 전부 다 1개 이상 받는다는 거니까 모든 학생들에게 먼저 사인펜을 하나씩 나눠주고, 나눠준 다음에 A'개, B'개, C'개, D'개를 추가로 나눠준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A'에서 D'까지가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음이 아닌 정수로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A'부터 D'까지 더하게 되면 하나씩 지금 더한 거라서 남은 10개를 나눠주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니까 이거의 합은 10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방법대로 4H 10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경우의 수를 아마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총 경우의 수가 286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1번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가 286가지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칠판이 좀 작으니까 우선 1번에 나오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기억을 한 상태로 여기다 적어놓고
지우고 2번을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가조건을 만족하고, 즉 학생마다 다 한 개 이상의 사인펜은 받는 상태인데 나 조건은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건 10개 이상 받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2번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똑같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14고 여기서 하나씩 기본적으로 나눠주게 되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10개 이상 받는 학생이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A, B, C, D 중에 지금 이렇게 10이 넘어가는 수가 하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10 이상이 되는 수가 적어도 하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A라고 한다면 A'이라고 하는 게 9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한번 직접 구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A'이 9고 나머지의 0, 0, 1 이런 식으로 나올 때랑, 아니면 A'이 아예 10이 나오고 나머지가 전부 다 0이 나오는 경우, 그리고 사실 A가 받는다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A가 10개 이상 받는다고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여기서 9, 0, 0, 1, 10, 0, 0, 0 얘네들을 재배치하는 경우의 수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보면 되겠죠. 재배치한다라는 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생각을 해서 4팩토리얼을 여기 0이 2개 있으니까 2팩토리얼로 나눕니다 해서 12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10, 0, 0, 0 여기서는 4개를 배열하는데 그 중에 0이 지금 3개가 있죠. 그러면 얘를 3팩토리얼로 나눠서 총 여기에서는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고, 지금 2개가 동시에 성립할 수 없으니까 합의 법칙이겠죠. 그래서 총 16가지 경우의 수가 2번에서 나온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놓고, 또 여기다가 16 이렇게 적어놓고 3번을 구하도록 할게요. 3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 상태인 거냐면, 가도 만족하고 나도 만족하는데 다는 만족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죠. 즉, 1개 이상 받고 10개 이상 받는 학생은 없는데 그 중에서도 모든 학생이 모든 학생이 홀수개의 사인펜을 받는 상황을 지금 3번에서 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다가 틀리니까. 그러면 이때는 우선 똑같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14다라고 하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가볼게요. 이 상태에서 A, B, C, D가 전부 다 홀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다 조건이 틀리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전부 다 홀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이런 꼴 2A 플러스 1, 2B 플러스 1, 2C 플러스 1, 2D 플러스 1이라는 꼴을 갖춰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스몰 a에서 스몰 d라고 하는 건 음이 아닌 정수가 돼서 이렇게 돼서 A, B, C, D가 전부 다 1, 3, 5, 7, 9 이런 범위들을 커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라지 A에다가 2A 플러스 1, 라지 B에다가 2B 플러스 1 얘네들을 전부 다 여기 위의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좀 후딱 정리를 해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5다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A에서 D까지가 지금 음이 아닌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4H 5가지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8C 5가지. 그래서 8, 7, 6을 3, 2, 1로 나눠서 계산 금방 해주면 56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3번은 56까지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요. 3번에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나 조건은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 학생이 받는 사인펜의 개수는 9 이하이다. 10 이상은 없다. 이거를 우리가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얘네가 지금 홀수인 상태에서도 충분히 예를 들어서 A가 스몰 A가 5 같은 거였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0, 0, 0이었다. 라고 하면은 라지 A가 11이 되죠. 그러니까 A라는 학생이 11개의 펜을 받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가 아닌 거죠. 왜냐면 3번에서는 나가 맞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 5, 0, 0, 0 얘네를 재배열하는 경우의 수 4팩토리얼을 0이 3개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3팩토리얼로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여기가 4개가 나오니까 전체 56가지에서 4가지를 빼서 3번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는 지금 52가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구하려는 경우의 수는 사실은 전체가 1이고 1부터 시작을 해서 1에서 2를 빼고요. 2를 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3번까지 한 번 더 빼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여기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286에서 16 빼고 52 빼면 전체 218가지다 라고 우리가 답을 구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표를 그려서 해결을 하게 되면 조금 편하게 구하실 수가 있어서 여사건 같은 거 처리할 때 조금 덜 헷갈릴 수 있다 라는 이런 장점이 있다. 이런 걸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다음 문제 봅시다. 다음 문제, 아까랑 거의 똑같은 문제인데요. 제가 변형해 본 문제입니다. 4명의 학생 A, B, C, D에게 같은 종류 S사인펜 똑같고요. 개수가 바뀌었습니다. 10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했는데 가조건이 아까랑 좀 다르죠. 적어도 한 학생은 사인펜을 받지 못한다. 좀 이제 과학적일 수도 있는데 한 학생은 사인펜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사인펜을 받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아까 구할 수가 있었는데 그걸 배제하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각 학생이 받는 사인펜의 개수는 6 이하이다. 이거는 아까 있던 나 조건이랑 비슷하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또 풀어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를 아까처럼 그려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은 첫 번째로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1번부터 구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1번은 가조건, 나조건이랑 전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밑에는 보지 마시고 여기 위에 사인펜을 10개 남김없이 받는다. 여기까지만 이해한 상태로 1번을 풀 거예요.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본 상태에서 A, B, C, D가 음이 아닌 정수인 거죠. 그래서 4H10이다 라고 해주면 이거 아까 우리가 구했었는데 286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값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번에는 어떤 걸 구해볼 거냐? 우리의 최종 목표가 사실은 여기잖아요. 그러면 아마 여기쯤 한번 빼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2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2를 여기다가 좀 써볼게요. 이렇게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1번이 짧으니까 바로 밑에 이어서 씁시다. 그러면 2번 같은 경우에는 가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가 아닌 경우의 수가 되는 거니까 사인펜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아까 구했거든요. 여기에서 얘네를 프라임으로 바꾸고 하나씩 빼서 추가로 받아야 되는 사인펜의 개수는 총 6개입니다 로 이해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거를 구해주게 되면 4,
H6이니까 9C6이겠죠. 그래서 9, 8, 7, 3, 2, 1 3이고요. 4니까 여기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우의 수가 84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1번이랑 2번을 여기다가 써놓고 갈게요. 1번 286까지. 2번 2번은 이제 여기다가 좀 써볼게요. 이거랑 이거의 합이라는 의미로 이제 합계 칸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합계, 여기도 합계,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2번 두 칸을 다 합치면 8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였으니까 여기다가 84라고 써볼게요. 이 상태에서 3번을 이제 아까처럼 여기를 정할 것이냐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를 구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를 3번으로 해서 제가 풀이를 한 거는 풀이 노트에다가 제가 적어놨으니까 손풀이를 참고를 하시고, 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어떻게 갈 거냐? 저는 3번을 특이하게 이렇게 잡을 겁니다.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근데 3번 그러면 나 조건이 틀리고 가랑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가랑은 상관이 없고 나 조건만 틀리면 된다. 즉 학생이 사인펜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는 관심이 없고요. 전부 다 6개 이하로만 받게 하겠다. 요게 지금 중요한 거죠. 그럼 이게 10인 거고, 근데 이제 전부 다 6개 이하가 아니니까 지금 나가 틀린 거니까 7개 이상 받아야 되는 건데, 7개 이상 받는다고 하면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7 하고 나서 0, 0, 3 아니면 7, 0, 1, 2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죠. 이걸 일일이 구하려고 하면 조금 피곤해지니까 이렇게 안 하고 여기를 BCD가 어차피 음이 아닌 정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3이 되는 경우의 수가 이 7 뒤에 따라 붙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3H 3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OC 3가지니까 10가지고요. 10가지인데 지금 7이 A가 아니라 B, C, D 중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4를 곱해서 40가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A가 7밖에 안 된다는 보장도 없죠. 8, 9, 10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8이면 B, C, D의 합이 2고요. 그럼 3H 2가지가 나오는 거죠. 거기에 8이 A가 아니라 B, C, D일 수도 있으니까 4배. 여기까지 해주면 4C 곱하기 4니까 여기까지 해주면 24가지가 나오고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3H1 왜? 합이 1이니까 거기에 9가 어디 들어간지 A인지 B인지 C인지 D인지 4가지 해주면 여기서 12가지가 나오고요. 10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10, 0, 0, 0이죠. 이렇게 되면 10이 넷 중에 어디인지, 그래서 4가지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3번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는 40, 24, 12, 4 얘네들을 전부 다 합쳐서 80가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3번을 좀 지울게요. 여기가 80가지. 쌤 근데 그래서 분홍색은 어떻게 구하는데요? 분홍색을 구하는 방법은 사실은 이제 80이니까 이 나가 맞는 경우의 수, 이거 두 칸을 더하게 되면 여기가 206칸이 되는 거죠. 206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죠. 여기가 286에서 84를 빼면 여기가 202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분홍색을 지금 그러면 이제 구할 수가 있나요? 라고 한다면 사실 아닙니다.
하나 더 알아야 돼요. 4칸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근데 알게 되면 각 칸이 얼마를 의미하는지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걸 알았다고 쳐봐요. 이걸 알았으면 84에서 이걸 빼면 이게 나오고, 그러면 206에서 이걸 빼면 여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4칸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이 분홍색 칸을 바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여기를 3번으로 놓고 풀기가 귀찮을 때는 이렇게 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4번을 잡을 거예요. 4번으로 이 칸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도 만족하지 않고 나도 만족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씩 받으면서 적어도 전부 다 받는데 7개 이상 받은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에 예를 들어 A가 7개 받았다라고 하면 나머지 학생들도 하나씩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경우의 수가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8개 이상 받는 학생은, 만약에 그런 학생이 있다면 여기에 지금 0개를 받는 학생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가가 틀리게 설정을 했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7111 이거 하나만 되고 7이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고 D일 수도 있는 거니까 여기서 4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럼 4번이 4가지가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가 80까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126까지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검산을 좀 해보자면 여기 80까지에서 여기를 빼서 여기가 76까지라고 해도 요거 2개 합치면 202까지가 나오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를 제대로 풀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표를 이용해서 좀 풀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경우의 수고요. 이번에는 우리 6월 모의고사가 확률과 통계에서 확률까지 지금 들어가는 상황인 거니까 확률 부분도 한번 봐보도록 할 건데요. 확률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이쪽 문제를 일단 지금 보시지 마시고 이쪽을 좀 봐주세요. 그러면 어항처럼 생겼지만 주머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빨간색 공이 2개 들어있고 좀 외계인 같이 생겼네요. 파란색 공 5개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보지도 않고 여기에다가 손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휘휘 저어가지고 하나를 꺼내요. 그러면 여기서 빨간색이 나올 확률이 얼마가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아마도 7분의 2라고 대답을 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이라는 거에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 확률이 뭐예요? 전체 경우의 수분에 어떤 특정 경우의 수를 취해서 이걸 우리가 확률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경우의 수도 한번 구해볼까요? 근데 경우의 수를 구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빨간색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죠. 근데 파란색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한 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게 되면 2가지인 거고, 그럼 빨간색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면 한 가지니까 그러면 이게 확률이 2분의 1인가요? 그러면 2분의 1이랑 7분의 2랑 같은 거였던 건가요? 우리가 모르는 수학의 세계가 있었던 건가요? 신봉선이죠,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떤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할 때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각 사건이 여기서 빨간 공이 나오는 사건들, 파란 공이 나오는 사건들, 얘네들이 근원 사건의 확률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서 확률 문제를 좀 푸셔야 될 것 같고, 이 문제는 기출에서는 좀 다뤄지지 않았지만 이런 내용은 조금 이따가 변형 문제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5번 보겠습니다. 작년 수능 30번입니다. 흰 공과 검은 공이 각각 10개 이상 들어있는 바구니와 비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렇게 바구니랑 주머니 같은 게 나오는 문제들은 조금 시각화를 하면 편해집니다. 흰 공 10개 이상, 검은 공도 10개 이상 있고요. 주머니는 비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앞에서부터 읽어볼게요. 나온 수가 5 이상이면 흰 공 2개를 주머니에 넣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이게 5 이상이면 흰 공이 2개가 추가가 된다라는 거고, 밑에를 볼게요. 4 이하면 바구니에 있는 검은 공 1개를 주머니에 넣는다 라고 했죠. 사실 이 위에랑 반대인 얘기긴 한데, 이제 4 이하면,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건 거죠. 근데 이때 검은색 공은 1개를 추가한다 라고 했고, 위에 시행을 5번 반복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앞에서 얘기했던 흰 공과 검은 공이 각각 10개 이상 들어있다라고 하는 이 조건은 어차피 지금 여러분들이 공을 10개 넘게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구니는 약간 그 인벤토리 같은 거고요. 이 무한대로 나오는, 여기서 아주 충분한 개수의 공을 끌어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바구니는 사실 그걸로 목적을 다 한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아무튼 그럼 이 밑에를 더 읽어가 볼게요. n번째 시행 후 주머니에 들어있는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를 각각 an, bn이라고 하자.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시행을 지금 5번 했다면서요. 주사위를 5번 던진 거예요. 5번 던졌는데, 그러면 이제 위에 분홍색 경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노란색 경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거를 할 때마다 흰 공이든 검은 공이든 개수가 바뀌니까, 처음 주사위 굴리고 나서 흰 공 개수 A1, 검은 공 개수 B1, 두 번째 굴리고 나서 흰 공 A2, 검은 공 B2 해가지고 마지막에 끝냈을 때 흰 공이 A 5개, 검은 공이 B 5개 남는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고, A5 플러스 B5가 7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어떤 얘기인 거냐면, A 이거를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위에서 분홍색이랑 노란색을 조금 사건 이름을 좀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주사위가 5 이상이 나와서 흰색이 2개가 추가되는 경우를 얘를 사건 A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밑에 주사위가 4 이하가 나와서 검은색이 하나가 추가되는 경우를 사건 B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사건 A랑 사건 B가 합쳐서 5번이 일어나는 건데, A5라고 하는 건 사건 A가 한 번 일어날 때마다 공이 2개씩 추가된 거니까 결국 A가 일어난 횟수의 2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 여기는 B가 일어난 횟수랑 똑같고요. 뭐 이게 엄밀하게 정확한 표시법은 아니지만, 아무튼 A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난 횟수의 2배가 A5가 되는 거고,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가 B5랑 같은 값인 거죠. 근데 그걸 합해서 7이 됐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면 A랑 B는 합쳐서 총 5번 일어난다 라는 거니까,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B는 5-A라고 해서 여기 부등식에다가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A 플러스 5가 7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사건 A가 2번 이상 발생한다라는 걸 지금 말을 조금 꼬아가지고 A5 더하기 B5는 7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가 2번 이상 일어나는 경우의 수만 우리는 구할 거고, 그 상태에서 이 뒤에를 좀 읽어볼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확률 문제 푸시면서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경우의 수를 구하실 때 항상 전체가 뭔지를 헷갈려 하셔요. 근데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항상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보라색이 어디 갔지? 여기 있네요. 여기서 뭐뭐 할 확률, 뭐뭐 일 확률, 이 마지막 리을 있는 그 확률 있죠? 그 바로 앞에 여기 이게 존재할 확률이잖아요. 이 앞절, 이 바로 앞절까지 여기까지 끊으시고 여기가 특정 경우의 수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그 앞에는 보통 뭐뭐 일 때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체 경우의 수인 거고 여기까지가 전체 경우의 수인 거고 여기 뒤에 보라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게 특정 경우의 수인 거죠. 그래서 이거일 확률, 그러니까 이거일 경우의 수 분의 이거일 경우의 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별이라고 부르고 이 사건을 메모라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걸 알 수가 있게 되느냐 사실은 그 별이 일어날 경우의 수랑 네모가 일어날 경우의 수 자체를 비교해봐도 괜찮지만 이렇게 확률분의 확률로 접근해도 괜찮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률분의 확률로 좀 접근을 해보고 A가 2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사건 A가 2번 이상 일어난다 라는 전제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좀 지저분하니까 여기를 이 결론만 써놓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A가 2번 이상 일어난다라는 건 사실 어떤 거냐면요. A가 2번 일어나고 B가 3번 일어났거나 A가 3번 일어나고 B가 2번 일어났거나 아니면 4, 1이거나 5, 0이거나 넷 중 하나인 거죠. 그러면 이 넷 중 하나가 될 확률을 구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구해볼게요. 첫 번째, 여기서는 A가 나오는 건 지금 5 이상인 경우니까 이게 지금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밑에는 3분의 2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분의 1이 2번 일어나고 3분의 2가 3번 일어나고 여기에 5C2가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243분의 80 해서 243분의 80이라는 확률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아니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화면 밖으로 튕겨 나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좀 공간을 이렇게 좁혀가지고 이쪽으로 좀 이렇게 몰아서 써볼게요. 사건 A가 벌어질 확률이 3분의 1이었고 이게 2번 벌어진다고 했으니까 3분의 1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B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은 3분의 2니까 이게 또 3번 일어나고요. 그리고 여기에 순서 바꾸는 것까지 해서 5C2가 곱해지겠죠. 그래서 243분의 8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A가 2, B가 3일 때 3, 2일 때 아까 얘기했었던 거니까 조금 빨리 넘어가 볼게요. 4, 1일 때 5, 0일 때 이렇게까지 경우가 있을 거고 요거에 대해서 각각 이런 식으로 구해보게 되면 3분의 1의 세제곱, 3분의 2의 제곱, 5C 3이에요. 243분의 40이죠. 3분의 1의 4제곱, 3분의 2의 1제곱,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243분의 2 아닌데 10 네, 이렇게 나오고요. 3분의 1의 5제곱, 그리고 3분의 2의 0제곱이죠 여기선. 그래가지고 여기에 5C 여기서 5C4로 써주는 게 낫겠죠. 그리고 5C5로 해주게 되면 243분의 1 되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하려고 했었던 거 전체 경우의 수를 전체 이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사건을 별이라고 부르기로 했었잖아요.
그러면 P별이라고 하는 게 이거 전체를 다 합쳐서 243분의 13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써놓고 다시 지우고 네모로 넘어가 볼게요. P별은 243분의 131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그럼 이제 네모로 넘어가 볼 건데 네모에서는 AK랑 BK랑 같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시행을 했을 때 시행을 5번 다 하기 전에 몇 번만 시행을 했는데 흰색 공이랑 검은색 공이랑 개수가 같은 시점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랑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K랑 BK랑 같을 땐 흰색 공이랑 검은색 공이랑 개수가 같은 건데 이때는 사건 A의 2배라고 했었잖아요. 아까 이게. 그러니까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의 2배니까 결국 AK는 짝수인 거죠. 그러면 BK가 짝수일 수 있는 경우들만 아까 전에 A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이 전체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서도 BK가 짝수인 것들 이거의 경우의 수를 우리가 한번 구해보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해봅시다. 자, 2, 3일 때 두 번째 3, 2일 때 세 번째 4, 1일 때 5, 0일 때 근데 여기 3번이랑 4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실 건 없고 좀 생각을 해보면 사건 A가 4번 벌어졌고요. 근데 그거랑 관계없이 지금 사건 B가 1번, 0번 벌어졌죠. 그러면 검은색 공이 1개 또는 0개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흰색 공은 아무리 적어도 그냥 2개가 한 번에 툭툭툭 쌓이는 건데 검은 공이 하나, 0개니까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원하는 네모에 해당하는 게 안 나올 거다라는 거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는 빼놓고 생각합니다. 아예 빼놓고 생각할게요. 그럼 나머지 1번이랑 2번을 좀 볼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A가 2고 B가 3이다. 여기까지는 이제 똑같이 일단 A가 2고 B가 3이어야 하는 것까지는 동일한데 이 상태에서 이제 A랑 B에서 검은색이랑 흰색 공이 개수가 똑같은 시점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처음에 A 사건이 일어나고 그 뒤에 B 사건이 연달아서 2번이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이 안에서 순서가 바뀌어서 B가 일어나고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B, A 순서대로 일어났다든지 하고 나서 나머지 A, B가 일어나든 아니면 B, A가 일어나든 마지막 두 사건은 별로 순서가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서 2가지가 나오고 여기서 3가지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A 사건이랑 B 사건의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아까 전에서는 5C5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리했던 그 내용이 여기서는 이렇게 6가지로밖에 안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경우의 수가 확률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게 243분의 86이니까 네 48이고요. 네. 이 상태에서 네 맞네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 착각을 했네요. 243분의 48인데 이거를 우리가 약분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약분을 하지 않을게요. 그 이유는 나중에 가서 보시면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 A3, B2일 때. 그럼 동일하게 3분의 1의 세제곱 그리고 3분의 2의 제곱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뭔가를 곱해줘야 하는데 여기서 6처럼 여기서는 이제 검은 공이 2개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봐도 되겠죠.
그래서 A, A, B, B로 시작하거나 BAB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BBA로 시작하고 그 뒤에 A가 두 개가 붙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거 두 개끼리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없으니까 그냥 여기에 2를 곱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되면 243분의 죄송합니다. 2가 아니라 3이죠. 네. 여기에 3을 곱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합해보면 12개가 나와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P네모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다? 243분의 이거 지금 전부 다 따로 일어나는 사건들인 거잖아요. 보라색 넘어갔나요? 이 AA 넘어갔나요? 진짜 미안한데 발로 툭 쳤어. 아이고야. 우리 PD님이 지금 무슨 소리 들리시나요? PD님이 지금 카메라를 발로 차셔가지고 또 NG가 났습니다. 금방 끝나요? 괜찮아요, 여러분? 자, 그래요. 그래서 여기를 전부 다 합하면 우리가 243분의 60 나온다라고 알 수가 있겠고, 아까 이거 약분하지 말자 그랬죠? 이거 왜 약분하지 말자고 했냐면 이게 지금 243분의 131이니까 이거분의 이거 할 때 그냥 243분의 1이 약분이 되면서 131분의 60이 되거든요. 그래서 답이 191이 된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에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웬만해선 분모 약분 안 하고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게 편할 거예요. 여기까지가 확률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야. 네, 됐습니다. 여기서도 아까랑 거의 문제가 차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문제를 다시 보시게 되면 여기 위에는 똑같고요. 밑에 볼게요. 위에 시행을 5번 반복할 때 잘 보이시나요? 5번째 시행 후, 여기 이거는 지워볼게요. 5번째 시행 후 주머니에 들어있는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를 각각 A, B라 하면 A 플러스 B가 이쪽이 지금 달라진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우선 첫 번째 차이점이고, 5번째 시행 후 주머니에서 갑자기 한 공을 뽑습니다. 뽑았을 때 검은색일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한번 구해보자면, 우리가 아까 전에 그 문제에서 AN 플러스 AN이 아니라 AO 플러스 BO가 7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서는 그냥 AO랑 BO가 A랑 B로 바뀐 거밖에 안 되죠. 그래서 A랑 B를 더해서 6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7보다 크거나 같다의 어떤 여사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반대 사건인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는 사건 A라고 하는 게 2번 이상 일어나야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다면, 이번에는 한 번 이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싹 사라지고, 위에도 바꿔야겠죠.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 해가지고 A 1, B 4거나 아니면 A 0, B 5거나, 이거가 일어날 확률을 먼저 구해놓고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3분의 1에 1제곱, 3분의 2에 4제곱, 이거 우리 너무 많이 했죠 지금까지. 5C1 해주면 243분의 80 나오고요. 밑에 3분의 1에 0제곱, 3분의 2에 5제곱, 5C 0 해주면 243분의 32 나오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여기서 뭘 구해야 되냐면 공을 하나를 갑자기 뽑습니다. 뽑았는데 그게 검은색일 확률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지금 A가 한 번 일어나고 B가 4번 일어났을 땐 이 안에 흰색 공이 2개가 들어있는 거고 검은색 공이 4개가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는 흰색 공이 없는 거고 검은색 공이 5개 들어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렇게 공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1번이 일단 일어났다고 하면 그 일어난 상황에서는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이 6분의 4인 거죠. 여기서는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이 1인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을 하실 때 1번이랑 2번이 일어날 확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곱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분의 4 아니면 1이 답일 것 같은데, 왜냐면 검은색일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6분의 4 아니면 1이 답이겠네. 그러면 3분의 2가 P 플러스 Q를 구하려면 이거밖에 될 수가 없으니까 답은 5구나,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1이 일어날 확률이랑 이거를 곱해 주시고요. 곱해 볼게요. 243분의 80 여기에 3분의 2 곱하시고요. 243분의 32 여기에 1 곱하시고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어떤 값이 나오게 되냐? 729분의 160 플러스 32에다가 3 곱해서 96 해가지고 729분의 256.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시게 되는 답은 사실은 또 벗어난 거 아니죠? 네. 985라고 하는, 미안합니다. 그 숫자를 저희가 조정을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256분의 729인데 이거를 저희가 숫자를 좀 잘못 조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확률과 통계 답을 구하게 되시긴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 마킹할 수 있잖아요. 이 문제 푸시면서 배우는 점이 많았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확률과 통계 시험 보신 여러분들 되게 수고 많으셨고, 지금 이렇게 케이스 분류해서 하는 거 생각보다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 2보다 쉽다라고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확률과 통계도 좀 내가 이 긴 흐름의 문제에서 어디쯤 풀고 있는지, 내가 이걸 왜 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잊지 않으시면서 계속 풀이를 잘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짝수번 누르지 마시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